현대 일본 사회에서는 성평등을 향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깊게 뿌리내린 문화적 규범과 오랜 전통으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화의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제약들이 여성들을 전통적인 가정 역할로 몰아가고 많은 사회적 영역에서 그들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남성들이 선호되는 가운데 여성들은 종종 타투를 하거나 가사일보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기준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여성들의 삶의 숨겨진 면과 그들이 어떻게 억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번호 10. 채모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매끄럽고 털없는 피부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오랫동안 주류 미의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채모가 지저분함, 게으름, 노화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의 연예인들은 공개석상에서 겨드랑이 털 관리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면 사실 채모에 대해 거의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 버스 정류장, 기차역, 온라인에서 채모 제거 서비스를 광고하는 광고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채모 제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성별과 세대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 2022년 일본 타임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채모 제거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사회의 미적 기준이 매끄럽고 결점 없는 공정한 피부로 채모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어에서 채모를 의미하는 무다게는 원하지 않는 털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한 회사인 디오네는 3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레이저 제모 서비스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어린이의 민감한 피부에 맞게 설계된 저출력 장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모 회사인 라이즈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제모 서비스를 이용한 횟수가 2016년에서 2023년까지 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본 부모의 약 60%는 자녀들이 채모 제거를 원한다고 보고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피부와 모낭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채모가 보이는 청소년들은 종종 따돌림과 차별을 경험합니다. 한 사용자는 야후 일본에 중학교 때 자주 털덩어리라고 불렸고 사람들이 내 옷을 들어 올려서 놀리곤 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부모는 딸이 유치원에 가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반 남자아이들이 딸을 놀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썼습니다. 일본의 주요 신문인 아사히는 2010년 초 제모를 위한 청소년 미용 산업의 증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통계 사이트 스태티스타의 2022년 초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0대 대부분이 제모 경험이 있었으며 51% 이상이 자신이 직접 제모를 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2020년 제모회사 QEQ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젊은 여성들 중 약 90%가 채모가 적은 남성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자가 잘생겼어도 채모가 있으면 매력을 느끼지 않고 그와 데이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많은 일본 남성들이 더 매끄러운 외모를 얻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찾는 이유일 것입니다. 메이지 시대에는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이 남성의 표준이 되었으며 홋카이도 아인족과 같은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면도하지 않은 다리털을 가진 채 면접을 보러 가면 미래의 고용주가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또한 깔끔하게 면도되지 않은 얼굴은 취업이나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호를 이용하여 제모 회사인 네이롤은 자사의 서비스가 남성들이 더 깔끔하고 똑똑하며 직장에서 더 전문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이미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을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는 나라에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아마도 일본의 미적 기준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매력적이게 보이거나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게 보이려는 압박이 지나쳐 집착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번호 9. 여성은 오미네산에 오를 수 없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오미네산 정상에 여성의 등반을 금지하는 규칙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왔으며 여성운동가들과 국제 방문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미네산 또는 산조가타케로도 알려진 이 산은 불교, 도교, 신토가 결합된 종교인 슈겐도 신앙에서 중요한 순례지로 여겨집니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
여성의 존재는 남성 신도들의 영적인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이 이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금지된 것일까요? 신토 신앙을 따르는 이들은 여성들이 남성 순례자들을 산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적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슈겐도에서는 여성의 존재가 수도승들의 엄격한 훈련에 필요한 순수함과 영적인 집중을 방해한다고 믿습니다. 이 설명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현대의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오래 지속된 규칙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순례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이 규칙이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전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 특히 슈겐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금지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며 이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들이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그곳의 신성함과 독특한 분위기를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국제 방문객들과 여성 권리 운동가들은 이 규정을 성차별적이라고 보고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0세 이하의 일본인 75%가 이 규칙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운동 단체들은 나라현 정부의 규제를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유산관리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번호 8. 여성은 스모링에 들어갈 수 없다. 스모가 단순히 거대한 선수들이 서로 대결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한다면 놀랄 준비를 하세요. 일본의 전통적인 무술인 스모는 단순한 힘과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역사를 가진 신성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이 역사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성은 스모와 관련된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을 행하거나 선수들에게 상을 주는 일조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모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신토의 신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여성은 스모링, 도효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서입니다. 또한 스모 의식에는 풍요로운 수확과 신의 보호를 기원하는 기도도 포함됩니다. 스모 선수들은 이러한 의식의 수행자로 신과 소통하며 힘과 순수함을 대표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여성의 존재는 심지어 링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신성한 연결을 방해한다고 믿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성의 스모 활동 참여 금지가 구시대적인 성차별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본 스모협회는 여전히 이러한 전통이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조상들과 대대로 전해 내려온 신성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스모 참여 금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일본 사회에는 일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모에 열정을 가진 일부 여성들은 자신만의 스모 클럽, 온나 스모를 시작하여 서로 대결하고 연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들은 일반적으로 일본 스모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을 위한 스모 경기를 열기도 했지만 이는 전통적인 스모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고 오락적인 성격을 띱니다. 번호 7. 여성은 스시 셰프가 될 수 없다. 많은 일본 남편들이 아내가 집에서 스시를 만드는 모습을 좋아하지만 유명한 스시 레스토랑에서 여성 셰프의 존재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많은 일본인들에게 스시 셰프라는 직업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분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규칙에 대해 가장 흔히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은 지속적으로 맛을 인식할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인 스키야바시 지로의 오너인 지로 오노의 아들이 월스트리트 저널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스시 셰프가 되려면 음식을 꾸준히 맛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은 생리주기가 있기 때문에 맛을 느끼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성은 스시 셰프가 될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이나요? 사실 이는 생리주기가 맛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는 스시업계의 오랜 성차별적 편견을 위한 변명에 가까운 것으로 여전히 전통적인 관점과 구시대적인 믿음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성의 손이 남성보다 따뜻해 스시 재료가 준비 중에 녹거나 질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일견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손 온도 차이가 미미하며
스시를 만들 때 손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셰프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번호 6. 여성은 캡슐 호텔에 들어갈 수 없다. 캡슐 호텔은 1970년대 오사카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주로 늦게까지 일하거나 술을 마시고 마지막 기차를 놓친 남성들을 위한 장소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휴식 공간이 필요했고 전체 호텔 객실을 예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많은 캡슐 호텔은 남성 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은 대체로 늦게까지 일하거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은 캡슐 호텔에서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규범에 따르면 많은 남성들이 모이는 지역에서 여성들이 머무는 것은 안전과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2022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고객이 실수로 남성 전용 캡슐 호텔을 선택하면 99%가 서비스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트렌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캡슐 호텔은 여전히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여성 고객들의 일시적인 숙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쿄, 오사카, 교토와 같은 주요 도시의 많은 캡슐 호텔들이 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호텔은 여성 전용층을 디자인하여 개인 화장실, 탈의 공간, 보안 잠금 장치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퍼스트 캐빈과 나인아워즈와 같은 호텔은 여성 전용층을 제공하여 일하는 여성이나 이 독특한 숙박 방식을 경험하고 싶은 젊은 여행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주로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는 대도시에서 발생한 일이며 농촌 지역이나 개발이 덜 된 지역에서는 캡슐 호텔들이 여전히 남성 전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성들의 수요가 호텔 운영자들이 인프라나 서비스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호 5. 타투는 금지된 예술. 일본에서 타투는 단순한 예술 형태가 아니라 깊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악명 높은 조직 범죄 집단인 야쿠자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더욱 중요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타투는 오랫동안 야쿠자와 연관되어 왔으며 야쿠자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활동과 권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타투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야쿠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판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타투는 종종 반항과 불순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범죄성과 사회적 저항과 연관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매우 강해서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전통적인 온천, 온센, 체육관, 수영장 등에서 타투가 있는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법은 아니지만 다른 고객들 간의 불편함을 피하려는 불문율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교토나 하코네와 같은 곳에 있는 온센을 방문할 때 종종 타투 금지라는 명확한 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타투가 위협적인 존재를 나타낸다고 믿기 때문이며 타투가 있는 사람의 존재는 온센이 제공하려는 평화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2022년 일본 관광청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56%의 온센이 타투가 있는 고객을 크기나 디자인에 상관없이 거부한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타투를 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낙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타투가 있는 여성은 종종 반항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며 때로는 전신 타투로 유명한 여성 야쿠자 리더인 니시무라 마코와 같은 악명 높은 인물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성 야쿠자 회원은 적지만 니시무라와 같은 인물들의 유산은 여전히 집단 기억 속에 남아있으며 그로 인해 타투가 있는 여성들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호 4. 여성은 여전히 약한 성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 사회적 조화는 깊이 존중받는 이상이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종종 과도하게 높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 일본에는 히미코 여왕, 진구 여왕과 같은 강력한 여성 통치자가 있었지만 현재 일본 법률은 여성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47년에 제정된 황실 전법은 남성 후계자만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배제는 현대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들이 지도적 역할을 맡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며 이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일본 여성들은 인내하고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이 기대는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성불평등이나 가정폭력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침묵을 형성합니다. 인권감시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신고하는 과정은 종종 가혹한 질문과 부끄러움을 유발하여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정의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감정을 억누르며 침묵과 수능의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 중요한 회의에서도 여성들의 목소리는 종종 무시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2021년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었던 요시로 모리의 발언입니다. 그는 여성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회의를 지연시킬 것이다 라고 말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젊은 활동가인 모코 노조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드물게 일어난 저항의 순간이었지만 여전히 진전은 제한적입니다.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침묵은 여전히 직장과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사회적 기대는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사를 돌보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단순히 사회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면화되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발언할 능력이 없거나 발언할 권리가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침묵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무력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번호 3. 싱글맘에 대한 압박.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은 경력에 집중하고 여성은 가정을 관리해야 한다는 관점이 성별에 따른 노동 분업을 초래했습니다. 1985년 여성 고용평등법과 같은 법적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규범은 가정과 직장에서 성불평등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이 되어서도 일본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여성이 가사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결혼 후 여성이 가사에 소비하는 시간은 남성보다 거의 2.5배 많아 가사 역할에서 큰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이 불평등은 가정생활에만 국한되지 않고 직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은 자녀를 낳고 난 후 직장에 복귀하려 할 때 비협조적인 근무 환경과 가족과 경력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부족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경력 사다리를 오르는 꿈을 포기하게 되며 이는 일본의 지속적인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지도직 부족을 초래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여성은 경영직에서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 역할은 어린 시절부터 뿌리내려 아이들은 어머니가 가정을 돌보고 아버지가 주요 수입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면 자라납니다. 이로 인해 이 불평등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이를 끊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성별 격차는 특히 싱글맘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 싱글맘이 점점 더 보편적이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싱글맘에 대해 보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찾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싱글맘은 직장 보장이 적고 임금이 낮은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역할을 병행해야 합니다. 통계는 우려스럽습니다. 2024년 현재 일본의 한부모 가구 중 55%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일반 인구의 1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제공되는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싱글맘과 그들의 자녀들은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양질의 교육과 경제적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대를 거쳐 빈곤이 지속됩니다. 이는 관련 가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경제와 장기적인 인구 안정성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번호 2. 일본 여성은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는 기대.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특히 직장에서 부드럽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강하게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범절을 넘어 문화적인 전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여성은 이렇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해야 하고 이것이 일본 사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를 더 잘 이해하려면 일본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인 타테마에와 혼내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테마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공적인 가면이고 혼내는 우리의 진정한 사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일본에서 여성은 종종 다테마에를 우선시하도록 격려받으며, 이는 간접적인 언어와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원활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기대는 여성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자신을 주장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 타임즈의 기사에 따르면 부드럽고 간접적인 말투는 특히 성별이 섞인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언어를 부드럽게 조절하면 그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리더십이 없다는 인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화적 기대는 성 불평등을 강화하고 여성들이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문화축제에서 여성들의 역할도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이러한 축제는 단순한 화려한 퍼레이드나 다채로운 공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문화적 전통을 지키기 위한 깊은 뿌리를 둔 의식이며 각자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성들의 기여는 무대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사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작업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교토의 기온 마쓰리, 전 마쓰리를 보겠습니다. 남성들이 퍼레이드에서 의례적인 부처를 끌고 나가는 동안 여성들은 전통 의상을 준비하고 신성한 공물을 정리하는 세심한 작업을 맡습니다. 그들은 의식의 정신과 본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왜 그들의 역할은 이렇게 과소평가될까요? 이는 전통적인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여성들은 주로 무대 뒤에서 존경을 표하고 주요 의식을 가리지 않도록 기대됩니다. 또 다른 예는 히나마쓰리 또는 인형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어린 소녀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여성들은 상징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인형을 배치하는 것 외에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인형들은 고대 황실을 상징하는 다단계 플랫폼에 세심하게 배치되며 어머니와 할머니는 전통적으로 딸들에게 인형을 돌보고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는 여성의 양육 역할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때때로 이러한 기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되기 쉽습니다. 번호 1. 일본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경력을 쌓으려는 일본 여성들은 상당한 사회적 낙인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나타내는 용어 중 하나는 코시입니다. 이 용어는 집에 있지 않고 경력에 집중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데 사회가 여성들의 경력 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문화 가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성은 집안과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맡고 남성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 믿음은 여전히 존재할까요? 현대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압박이 많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였고 이는 단지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62%의 일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성 역할은 여전히 장애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35%의 여성들이 자녀를 낳은 후 다시 직장에 돌아갈 계획이지만 정규직 주부가 되겠다고 선택한 여성은 20%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단 5%의 여성만이 결혼하지 않고 경력에 집중하기를 선택하는데 이는 결혼과 가족을 시작해야 한다는 엄청난 사회적 압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2022년 연구에 따르면 28%의 일본 여성들은 남편이 집안일을 함께할 때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판단을 받을까 걱정합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여성들이 모든 가사일을 맡아야 한다는 깊은 신념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안일을 돕는 것이 종종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본은 법적 개혁과 인식 변화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는 크게 존재합니다. 여성은 고위 관리직에서 15%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42%이나 스웨덴 40%과 같은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2018년
도쿄 의과대학이 여성 지원자의 입학시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춰 여성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일본 교육과 고용 시스템에서 여전히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깊은 편견을 드러냅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본 여성은 동일한 직무에서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40% 적은 임금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경력 발전과 기회에서의 불평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기술 산업에서는 여성의 10%만이 관리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대학을 졸업하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이 수치는 일본의 직장이 여성들이 동등한 기회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성이 긴 시간 동안 일하거나 경력을 가족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응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마더 트래킹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어머니들이 경력 성장을 위한 기회가 적은 덜 도전적인 역할로 이끌리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여성이 자녀를 낳고 난 후 주로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0%의 일본 여성들이 자녀를 낳은 후 경력에서 제약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이 편견의 명확한 예는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직위원회 회장이었던 요시로 모리는 여성들이 회의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고 발언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중의 반발로 그는 사임하게 되었지만 그의 발언은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성별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인구 및 사회보장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70%는 여전히 자녀 양육이 여성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두 파트너가 모두 일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와 예시를 통해 일본 여성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한계를 넘어서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가치관이 계속해서 여성들을 억제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 향후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